자, 이번 장에서는 열린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다루기는 너무나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1, 2장, 3장, 그리고 5장, 6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열린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미분 방정식은 모두 우리가 모델하려는 어떤 시스템이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의 온도를 T라고 놓고 이 T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집안과 그 다음에 외부의 온도 사이의 관계를 두고 그 다음에 T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T는 외부 빼고 나머지 다른 시스템과는 전혀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속에 있는 계란의 온도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계란은 단순하게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흰자와 노른자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온도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이 흰자는 물과 연결되어 있고 물의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변화는 단순하게 하나의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없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미분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미분방정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미분방정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은 기하학적 방법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있는 그 열린 미분방정식은 사실은 x'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y와 y'은 2x 마이너스 5y를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좌변에 나타내는 것들은 x', y'으로 그 x와 y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자, 이 값은 우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x와 y 값이 1과 1이라고 놉시다. 그렇게 되면은 x'은 0이 되고 y'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말은 x와 y', x'과 y'의 그 값에 의해서 그 x, y 위치에서 얼마큼 값이 변하는지 그 속도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x좌표라고 놓고 y좌표라고 놓으면은 1과 1의 포인트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에서 과연 이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면은 이 1과 1 포인트에서 x', y'을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찾은 것처럼 x방향으로는 안 변하며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화살표를 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점에서 xy 평면의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은 x', y'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을 나타내서 표시한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이것을 벡터장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손으로 하기는 매우 힘든데요. 복잡하고 그다음에 귀찮습니다. 하지만 세이지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장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우리가 어떻게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 벡터장은 매우 특별한 방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이 방향과 이 방향. 이 방향에서는 지금 그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으면 계속 이 선으로만 나타나고 여기서 시작됐으면 계속 이 방향으로만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방향을 사실은 고유 벡터 방향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고유 벡터 방향을 알고 그다음에 이 고유 벡터에 해당하는 고유값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 미분 방정식,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향을 V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 방향을 W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고유값이 람다1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고유값이 람다2면은 그 미분 방정식의 해 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C1 다음에 방향이 V 방향이고 그 다음에 2의 람다 1t 더하기 C2의 W 방향에 해당하는
고유값을 써서 이런 형태로 일반해가 표현됩니다. 자, 우리가 고기의 미분 방정식에 배운 것처럼 여기도 해의 중첩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x1과 xn이 이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라면은 그들의 선형조합 또한 동일한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이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 A의 매트릭스 A가, 행렬 A가 모두 상수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풀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X를 벡터인데요. 이를 V, 2의 람다 T라고 놓고 이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특성 방정식을 얻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서로 다른 실근, 켤레 복소근, 중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실근의 경우, 서로 다른 실근의 경우에 일반에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근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개의 미분 방정식 살펴본 것처럼 해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 실수부와 허수부 각각이 동일한 미분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또 위와 같이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중근의 경우도 성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나타낼 수 있는 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x1과 x2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들의 조합으로 일반 해를 구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열린 미분 방정식과 그 위상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는 고유 벡터와 그 다음에 고유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 값의 부호와 또 특성을 이용하면 과연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고유값이 서로 다른 실근일 경우에 그림 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해들을 우리가 위상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서로 다른 실근일 경우에 그 두 값이 그 두 개의 해 아이겐 밸류가 고유값이 같은 부호를 갖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 해가 만약에 람다가 음수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0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싱크 노드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해가 람다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 모두 다 0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소스 노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해가 다를 경우에 서로 다른 실근이지만 두 개의 해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안장점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해가 이런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가게 되고요. 이런 다른 부호의 경우에는 이런 안장점 형태의 위상면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중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근은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노드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0으로 가든가 아니면 밖으로 퍼지든가 이거는 이제 부호에 따라 틀리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부정노드라 그래서 하나는 직선으로 가되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직선에 따라서 직선 쪽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부정노드라고 합니다. 자, 복소근의 경우에는 여기처럼 이제 나선 형태를 띠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해의 부호에 따라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열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에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구한 해가 과연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안정입니다. 이 말은 공을 옆으로 굴렸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원력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흘러가서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특성 방정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람다와 이 위에서 람다 값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이 특성 방정식의 타우와 델타를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우 값이 그 양수일 때는 이쪽 방향을 취하게 되고요. 음수일 때는 이쪽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값이 음수일 때는 안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특별히 나눌 수가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그 교재를 참조하기 바라고 여기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들은 각각의 타우와 람다 값에 따라서 위에 나온 여러 가지 형태들의 위상면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안정성 도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비동차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G of T가 0인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그 비동차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풀이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2개나 아니면 고개의 미분 방정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그 해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XH는 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고 여기는 특수해.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이 해를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정계수법이고 또 하나는 매개변수 변화법입니다. 자, 미정계수법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풀게 되면요. 우선 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G of T 형태가 코사인과 사인이므로 그 특수의 형태를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를 여기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계수를 맞춰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변화법은 우리가 구한 그 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에서 그 상수 부분 또한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를 우리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6절에서는 열린 미분 방정식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x의 변화율은 x뿐만 아니라 y의 값에서 영향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y의 변화율은 x와 y 두 개의 모두 두 개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커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행렬의 대각화라는 우리가 선형대에 있어서 배운 이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 커플된 열린 미분 방정식을 여기와 같이 디커플된 분리된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W와 Z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 독립된 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풀이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대각화라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그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커플된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형태죠. 자, 이 형태를 특별하게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분리된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W로 표현된 벡터 형식은 여기 나타난 W와 다르고 이 두 개를 같이 나타낸 겁니다. W''과 C'.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그 디커플된 분리된 미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이 해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구한 해를 원래 형태로 다시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다시 이것을 바꿔줘서 x 형태로 나타내는 그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방정식을 이제 디커플된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연습 문제들 중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있고요. 이는 세이지를 이용해서 푸는 것으로 여기에 가보면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에 살펴본 것들은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먼저 열린 미분 방정식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상수계수를 갖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해들의 형태, 그림으로 나타난 특성들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림들, 그것을 이제 위상면이라고 했죠. 위상면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해 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동차 미분 방정식과 그 미분 방정식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급수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